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충북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3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피해가 엄청났던 원인으로는 소방 인력 부족과 노후된 장비도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은 어떨까요? 먼저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야산에 불이 나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민가 바로 옆이어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출동 인원은 대여섯 명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 차량을 운전하고 소방 장비를 조작하는 운용요원 1명, 현장을 통제 지휘하는 지휘관 1명을 빼면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수년째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현장 대응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펌프차 하나에 경방, 화재 진압용 1명이 기본적으로 탑승을 하게 이렇게 인원 구조가 돼 있어서 최초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119 안전센터 한 곳의 담당 구역이 넓어 화재 현장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안 119 안전센터의 경우도 멀게는 10km 넘게 출동에 나섭니다. 실제 3km 거리의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소요 시간은 8분 남짓, 화재 골든타임 5분이 금세 넘습니다. 센터 관할 중 가장 먼 곳으로 출동할 때면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까지 상당히 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분, 10분 지나면 거의 다 타다시피 돼서 화재 정말 취약 구조들이 많습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번 지원에서 뒷전인 탓에 전북 지역의 농촌이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소방관서와 인력이 부족한 게 농어촌 지역의 문제라면 도시의 상황은 나은 걸까요? 화재의 무방비인 건물은 급증하고 있고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 기둥으로 건축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보이고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장 마감이 눈에 띕니다. 참사가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와 공법이 똑같습니다. 이들 공법은 건축 공정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몇 해 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외벽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문제도 드러났지만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 거기 상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에 대해서는 기재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체가. 필로티 구조라는 건 없고 이제 면적만 표기가 되지 나가서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해묵은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 지역의 대표 상권인 신시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데요. 실제로 도로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2m 80cm, 폭 2.5m의 중형 펌프차가 지나가기에는 한없이 좁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청각을 다투는 시간에 차를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천 화재를 지켜본 시민들은 대형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만약에 이쪽에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제천 참사 이상으로 아마 큰 참사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잇따른 참사에도 농촌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도시는 건물 구조나 주차 문제로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산업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어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방법론을 놓고서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공농성 138일, 완전 월급제를 위한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택시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산업금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라며 택시 사업자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이 명확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탈세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시민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이에 김 시장은 산업금제를 금지한 현행 법규가 택시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라며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하고 꼭 적합한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50만 원, 또 50만 원. 이게 저는 그분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400여 명의 우리 택시 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나 택시 노조는 전주시가 택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광주와 대전, 군산 등이 사업주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도 전주시는 노동자를 핑계로 아무런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12기 지부장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처벌 안 하고 버티는 데는 전주시밖에 없다. 다른 데는 다 그걸로 처벌은 했어요. 다 근거 있어요. 우리는 산업금지에도 아무 문제 없대. 이미 이 소문을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그런지 이 사람들은 전원과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거죠. 결국 택시 노조와 김 시장의 면담은 택시 사업자 등을 처벌하는 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태 해결을 위해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는 상시 대화 창구를 만들고 이달 말 택시 노동자 월급제 관련 토론회에 시도 참여하기로 약속해 합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주 6차례로 증편됩니다. 전라북도는 그제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과 석도 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횟수를 현재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첫 휴양한 석도 노선은 작년에 여객 인원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이번 증편 조치는 빠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오는 28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해 소속 지방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도당 관계자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일정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는데 지방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도내 지방의원은 도의원 9명과 시군의원 46명 등 55명이며 통합에 찬성한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을 제외하면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부안군 행안면 전동리 순재마을에서 5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제내마을에서 27만 원, 남산마을에서 27만 원, 지성마을은 22만 원, 송호마을 김봉순님께서 18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에서 21만 5천 원, 대주마을에서 5만 3천 원, 신성마을 10만 8천 원, 신기마을은 14만 7천 원, 동산마을에서 7만 2천 원 보내오셨습니다. 남원시 주식회사 광원전력에서 30만 원, 왕정동 잠원의료기에서 15만 원, 남원시 향교동 15통 주민들께서 25만 원, 남원시 향교동의 양경화님께서 13,790원,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당산마을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장전 5마을에서 10만 9천 원, 송가면옥 함흥냉면에서 30만 원, 광주복집에서 10만 원, 김제시 검산동 샬레아파트 105동과 106동 주민들께서 30만 원, 그리고 203동과 204동 주민들께서 28만 3,400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오늘 익산역 마지방에서 피아니스트 이봉기 초청 신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 동호회인 군산 은파 뮤직포유가 오늘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신년 음악 감상회를 엽니다. 누벨백 미술관이 오늘까지 실체 그리고 허상을 주제로 이효문 초대전을 갖습니다. 노윤정 작가의 첫 개인 전시회가 고립된 감정이란 주제로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이 매주 토요일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늘 전주 산림책방에서 유은실 동화 작가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에서는 오늘까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아트 특별전이 내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까지 한옥마을에서 전통놀이 모바일 윷놀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를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외출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7도, 진안 5도 등 5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